예, 오늘 과기정통부의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신병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 신소재공학과 예, 맞습니다. 계시던데 원래 전공은 뭘로? 제가 그 학부는 재료공학부를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는 응용물리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응용물리에서도 재료 쪽을 다루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재료 쪽에서 공부하는 동안 벗어났다. 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네. 재료 쪽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하는 과제는 예. 방막형 태양전지 소재인데 예. 예. 이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1.4 EV. 예, EV라고 읽으시면 그냥 됩니다. EV라고 읽으면 됩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1.4 EV 이하의 밴드갭을 갖는 좋은 공정 기반, 고효율, 방막형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 개발이라고 예, 맞습니다. 돼 있는데 예. 사실 그 태양광 발전하는 그 패널들은 우리가 어디 시골 가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지붕에도 뭐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예. 산을 다 깎아서 이제 거기에 올려놓고 예. 뭐 발전해서 뭐 팔기도 하고 뭐 예. 그런 곳으로 투자하는 뭐 시골에 계신 분들, 시골에 뭐 하여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하시던데 예. 그 패널은 지금 대부분 중국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물질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입니다. 실리콘. 네. 예. 근데 이제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값도 싸고 효율도 좋은데 다만 이제 경량화나 유연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산을 깎고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지 말고 네. 있는 빌딩에 예를 들어 유리창에 태양전지를 붙이고 싶다. 네. 아니면 뭐 그 좀 이렇게 유연한 구조의 건물에 뭐 표면에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 기판이 딱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공정 자체가 저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온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기판 이외에 이렇게 유연한 기판에도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실리콘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페로브스카이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광물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광물들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 태양전지에 쓰이는 페로브스카이트는 네. 물질이 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이 물질들이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이 물질이라고 길게 불러야 되는데 그걸 그냥 줄여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리를 하시는 다른 쪽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말을 하면 저희가 태양광 쪽에서 생각하는 그 물질이 아니고 산소가 들어가 있는 다른 물질, 똑같은 결정 구조를 가지는 그런 물질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우깡 뭐 등등등을 그냥 스낵이라고 부르듯이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르고 싶은 건 새우깡인데 네. 그냥 과자라고 부르고 과자라고 부르는데 부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지만 이 새우깡. 필드 사람들은 네. 과자라고 하면 다 새우깡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ABX3라고요. 네. 그래서 결정 구조라는 거는 이 작은 유니셀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네. 그래서 그 결정 구조 안에 A라는 원소가 하나, B라는 원소가 하나, 네. X라는 원소가 3개 들어가 있는 결정 구조고 네. 보통 테트라고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직육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육면체. 예.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 그럼 태양전지에 쓰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효율을 많이 달성하는 그런 물질들은 이제 A 자리에요. 네. C줌이라는 원소가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C줌이요? 예, CS. 네. 그리고 재밌게도 원소가 아니고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원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메틸 암모늄, 포모미디늄, 그래서 MAFA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많이 예. 들어간다. 그리고 B 자리에는 납이 들어가고요. 네. PB라고 부르는 PB. 납이 들어가고 X 자리에는 할라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그 아이오딘, 브로민,
클로린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 태양전지 태양의 광을 예, 받아서 예, 전력으로 변환하는 효율이 예. 예를 들어서 태양이 오는 그 광이 100이라고 치면 예. 한 어느 정도가 전력으로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네.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산을 누가 했냐면 네. 60년대에 그 트랜지스터로 노벨상을 받은 샤클리라는 분이 계세요. 셔클리. 네. 예. 그 셔클리가 태양전지의 이론을 만들어서 지구상에 도달하는 빛을 사용하면 특정 밴드갭에서 대략 34% 정도가 이론적으로 최고 효율이다라고 34%가. 프리딕트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고는 한 34% 정도입니다. 34% 정도. 근데 요거는 태양전지 물질을 하나만 썼을 때요. 어떤 물질? 실리콘. 그러니까 그 빛을 흡수하는 층을 뭐 실리콘이 될 수도 있고 페로브스카이트가 될 수도 있고 유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썼을 때 34%고요. 네. 근데 얘를 두 물질을 위아래 쌓는 걸 텐덤이라고 하거든요. 텐덤. 그걸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론 최고 효율 34%는 물질을 하나만 썼을 때. 물질을 하나만 썼을 때. 예. 두 개를 쓰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최고는 아마 46% 정도까지 46% 올라가는 걸로 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뭐 34%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면적당 태양광이 왔을 때 요걸 100으로 우리가 전력으로 다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력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센티미터당요. 네. 100와트 정도가 100%입니다. 제곱 센티미터당. 제곱 센티미터당. 100와트. 예. 그러니까 한 34%면 30와트 정도가 30와트. 이론적으로 최고인 거죠. 지금 상용화돼 있는 예.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예. 그 태양광 패널에서는 예. 한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게 이제 가격에 따라서 네. 사실 여기도 스펙이 달라지거든요. 스펙이 다 다르군요. 예.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라고 20에서 25% 예, 사이. 보면 될 것 그래도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네. 처음에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20%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 태양광 기술을 보면 네. 예, 상당히 빨리 발전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한 20에서 25%면 한 10% 이상 더 이제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뭔가 이건 남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쉽진 않지만. 예,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 10%의 로스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론 최고 효율을 왜 달성을 못하느냐? 네.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론 최고 효율을 가정할 때는 계산할 때는 모든 걸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다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을 흡수하면 네. 전자와 전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면서 이제 빛도 내고 일도 정기적인 일을 하는 건데 네. 얘네들을 다 100% 수집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있고 얘가 빛을 받아서 전자와 전공이 생기면 얘를 바깥에 전선으로 뽑아내야 불도 켜고 할 텐데 그렇죠. 네. 걔네를 100%다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로스가 있고요. 로스가 있고. 또 다른 로스는 물질들이 완벽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물질들을 만들다 보면 완벽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기후 환경에서는 예. 효율이 더 떨어지죠. 먼지가 많아서. 그 먼지는 뭐 요즘은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해서 그리고 요즘 아니, 저희의 광이 대기질이 100%다 도달을 못하니까 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위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뭐 그래요? 국내가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의 퀄리티가 네. 좋고 나쁜 데가 있어가지고요. 뭐 저희 나라가 항상 뭐 좋지 않다 뭐 이렇게는 그래요?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더운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적도 근초가 되면 네.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일사량이 많은 곳이 예, 좋긴 하겠죠. 온도가 높으면 뭔가 효율도 떨어집니까? 예, 온도가 올라가면 네. 이게 이 태양 전지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중동이나 이런 사막 지역에 이렇게 쫙 깔아두면은 거기는 효율이 딴 조금 데보다는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또 물질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 물질마다 조금 예. 다르다. 예. 이 RF 그 과제명에 이제 1.4 EV 이하의 밴드갭을 갖는 EV 이하의 밴드갭을 가지면 효율이 더 좋아집니까? 예. 그래서 아까 네. 이론 최고 효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34%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단 밴드갭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네. 이 값은 이 에너지 준위는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가질 수가 없는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재료에는 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전자들은 반도체의 경우에 아톰에 속박되어 있거든요, 원자에. 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이 원자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빛을 주거나 네. 외부에 자극이 가해지면 네. 여기가 돼서 엑스테이션이 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에서 빠져나와서. 예. 그래서 속박돼 있는 원자와 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자의 에너지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이 밴드갭을. 밴드갭이. 밴드갭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밴드갭에 따라서 이론 최고 효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34%는 네. 밴드갭이 1.25 근방일 때 생기는 거고요. 그 밴드갭보다 작아지거나 그 밴드갭보다 커지면 이론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가 효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 네. 한 최근 10년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네. 지금 25%를 넘었어요. 아, 25%를. 근데 네. 그 페로브스카이트는 밴드갭이 1.55에서 1.6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밴드갭에서 이론 최고 효율은 34%가 아니고 그거보다 낮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최종적인 포텐셜을 보면 네. 이 물질의 밴드갭을 낮춰야 네.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밴드갭은 더 밴드갭이 아니고 효율은 더 커지니까 네. 당연히 밴드갭을 낮춰서 이 물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V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볼트입니다. 볼트. 예. 1.4 볼트의 밴드갭, 그러니까 이 전압을 걸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비슷합니다. 네. 아니면 네. 이 밴드갭에서 분리된 전자가 만들 수 있는 볼티지는 최대값이 1.4볼트다. 아, 이는 왜 붙었냐면요. 네. 일렉트론이라서 붙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고 일렉트론 볼트.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밴드갭이 또 왜 중요하냐면 네. 빛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파장들은 빛은 네. 프리즘으로 분리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게 그 색깔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밴드갭보다 큰 빛만 흡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큰 빛만. 예, 그래서 아. 유리창이 네. 왜 투명하냐면요. 네. 밴드갭이 커요. 어. 그래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가시광선에서는. 다 들어오는군요. 가시광선은 다 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태양 전지는 그냥 시커매야 돼요. 빛을 다 흡수하니까. 그럼 좋은 태양 전지는 밴드갭도 더 낮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게 지금 1.25 정도. 그게 1.25. 이론 최고 효율 34%. 밴드갭을 그렇게 낮추기가 어렵습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는요. 네. 밴드갭을 높이는 건 쉬워요. 높이는 건 쉽다.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X 자리에 들어가는 할라이드를 섞으면 되는데요. 네. 이제 밴드갭을 낮추려면 네. B 자리에 들어가는 납 대신에 네. 다른 원소들을 섞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근까지 연구 결과들은 밴드갭은 낮췄는데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섞어봤더니. 그거를 네. 저희가 해결해야죠. 밴드갭은 낮췄는데 기껏 낮춰놨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효율은 왜 떨어졌죠, 근데?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건 아직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계속 연구를 하고 텐데 있다. 이제 납 대신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저희가 디펙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결함을 만든다. 어.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납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원소들을 사람들이 트라이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주석이라고 주석. 부르는 틴, 틴. SN. 네. 그게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도 네. 주석이 네. 섞는 게 가장 결과가 좋아서 저희도 이 과제에서는 주석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밴드갭 소재가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이외의 말씀. 네네네. 예, 그렇죠. 예. 무슨 저르마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저메늄도 밴드갭이 낮지만 걔는 너무 낮고요. 네. 0.8인가 9 사이로 너무 낮고 무기방막 태양전지로는 CIGS라는 물질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CGTS라는 물질도 있고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과제에서는 저온 공정이 가능한 물질을 찾아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다른 물질들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틴을 페로브스카이트에서 TIN을 그래서 주로 쓰기로 한 겁니까? 예, 그거는 용액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틴이 들어가 있는 케미컬을 용액에 녹여서 같이 용액 공정을 하면 돼서 저온 공정이 가능합니다. 저온은 한 어느 정도가 저온이라고 합니까? 이제 태양전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다른 물질, 그 위에 다른 물질 한 층 4-5개를 쭉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는 100도 정도에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아래 감싸는 레이어들은 경우에 따라서 200도까지도 갈 수 있어서요. 저희가 모든 층을 다 만들었을 때 한 200도 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도 밑으로. 보통 지금 실리콘으로 하는 건 몇 도에서 공정이 이루어집니까? 실리콘은 공정이 좀 더 복잡하고요. 그 경우는 상당히 고온으로 가야 됩니다. 1000도 근처까지 가야 그 공정 중에는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이란 재료를 녹이고 걔를 다시 결정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쭉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온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온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기판의 어떤 그 다양성을 선택도를 높이게 해주죠. 확보하자는 차원. 지금은 그럼 뭘로 기판을 연구는 뭘로 하시려고? 최종적으로는 그 저온으로 하면 이제 유연 기판, 예를 들어 폴리이미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위에. 근데 저희 과제에서는 일단 유연까지 하지는 않고요. 그냥 리지드한 딱딱한 유리 기판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 기판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효율이 올라가는 거를 검증해주고 하면 이제 이 공정을 추후에 저희가 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용할 수 있다. 유연 기판에 적용할 수 있겠죠. 되게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듣기에는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낮은 밴드갭 1.2 EV 일렉트론 볼트의 1.25 일렉트론 볼트의 어떤 그 밴드갭을 갖는 200도 미만 200도 이쪽 저쪽입니까? 200도 근처.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판에도 할 수 있는 유연한 거는 지금 과제는 없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고효율 방막형 태양전지를 한다. 요게 되면은 효율은 한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거는요. 한 26% 정도를 잡고 있고요. 26%. 그건 대신 이제 아주 소규모 셀이고.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시는 태양 전지들은 셀이 아니고 모듈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듈이죠. 그거는 이제 셀들을 직렬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는 그대로 흐르되 전압이 더해져서 와트수가 커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에서는 대면적 모듈까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모듈로 가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그 대신 좀 야심차게 10 by 10, 그러니까 100제곱센티미터에서 한 22% 정도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효율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소규모 셀에서 최고 효율이 한 26% 조금 미만이거든요. 근데 걔가 모듈로 갔을 때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22%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면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거를 잡는 것도 사실 상당히 큰 연구 과제거든요. 이제 대면적화해서 효율 감소를 줄이는 것도. 로스가 계속 생길 테니까. 셀에서. 그래서 실리콘도 셀과 모듈에서는요. 항상 한 2-3% 차이는 가지고 갑니다. 2-3% 차이는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실리콘 기반의 효율과 지금 말씀하신 페로브스카이트의 어떤 그 효율의
그 몇 프로 차이가 엄청 큰 차이예요? 아니 만약에 저희가 22%가 네. 100 스퀘어 센티미터에서 되면 네. 그 간격은 상당히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격이 줄었다는 게 어디랑? 그 실리콘과요. 실리콘가요? 예, 근데 제가 실리콘에 대한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몰라가지고요. 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실리콘보다 효율이 원래 낮았습니까? 아까 1.6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최고 효율을 가지는 그 밴드갭에서는 넘어섰거나 비슷한데요. 네. 이제 이 밴드갭, 더 포텐셜이 있는 밴드갭, 네. 저희 과제에서 하려고 하는 저 밴드갭에서는 네. 아직까지 낮은 상태죠.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써야 된 이유는 아까 뭐 전에도 예.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유가 뭐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리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유연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실리콘이 많이 싸기는 한데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공정도 용액 공정이고 해서 포텐셜리 더 싸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좀 더 저렴하게 예.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폼팩터에 예. 붙일 수 있다. 예. 물론 뭐 지금 당장 실리콘보다 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그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어떤 때는 예. 태양광 쪽에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이 치고 들어와서 예. 투자도 많이 했고 뭐 했었죠. 예. 예, 했고 했는데 지금 뭐 다 접었고 예. 뭐 접고 있는 중인 회사도 있고 뭐 그런데 예. 중국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요게 국내에서 좀 이 과제로 좀 잘 개발이 되어서 예. 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예. 기존에 그 중국으로 많이 가 있는 그 시장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예, 뭐 아니 약간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공정의 어떤 뭐 저렴함 그러니까 잠재력 예, 그리고 예. 뭐 이런 그 폼팩터 이런 거.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네. 그러기에는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태양전지의 현재 한 90% 정도는 이제 실리콘 그리고 네. 대부분 중국산이고요. 네. 그게 값도 싸지만 네. 지금 안정성 면에서 네. 보통 한 20년 정도를 보장을 해주니까요. 근데 근데 아직 페로브스카이트는 안정성 측면에서 그 실리콘과 갭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마켓을 태양광 패널을 쫙 넓은 데 설치해서 발전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것과 실리콘을 이걸로 경쟁하겠다라고 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이 물론 뭐 마켓 사이즈는 작을 수 있겠지만 그 억세스하기 어려운 부분 아까 그런 뭐 건물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데서 조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실리콘이 모든 곳에 다 깔려 있으니까 네.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탠덤으로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 또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니까. 예, 높은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아주 싸게 네. 효율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이미 지금 실리콘은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실리콘 위에 올라가는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정성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지금 연구는 어떻게 뭐 컨소시엄 이뤄서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이게 네. 저희 그룹 혼자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네. 저희 그룹 이 과제에는 그 고려대 화학공학과 임상혁 교수님이 네.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면적 공정을 도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 기계과 이윤석 교수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다른 층들에 대한 연구와 측정을 좀 도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밭대 홍기하 교수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계산 쪽을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계산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얼마나 섞고 A 자리에 어떤 물질을 넣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가 더 필요해서요.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연구 꼭 성공해서 원하는 목표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